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핵심 키워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스페이스와 관련된 우주항공 드론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와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투자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러우 전쟁 협상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번에 취임식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그러니까 자국의 우리나라의 국경은 포기하고 남의 나라 국경을 지키면서 돈을 무한하게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더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의 어쨌든 가장 큰 든든한 지원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손을 떼고 나와버리면 우크라이나 역시도 전쟁을 더 끌고 가기는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 역시도 물론 미국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유럽이 어쨌든 버텨주는 상황에서 그럼 우크라이나를 밀고 나올 수 있을까? 더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지금은 약간 협상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국간 모두 이런 장기전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여전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개전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어요. 이건 역시도 이제 양국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전,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대규모, 예전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마샬 플랜, 유럽에서 나왔던 마샬 플랜처럼 제2의 마샬 플랜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일단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복구 건설 수요, 그리고 끝으로 농기구 섹터, 이렇게 세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어쨌든 나중에는 건설사가 들어가서 아파트도 짓고 붕괴되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짓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정말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건을 하면서 건물을 세워 올리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 기간 동안 지금은 피난해 있겠지만 그 피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거, 물론 텐트 이렇게 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난민적인 생활인 거고, 그건 임시 방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모듈러 주택, 요 관련 부분이죠. 모듈러 주택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미리 이제 부품을 다 지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요거를 보고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모듈러 주택이 워낙 이제 안정성도 많이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다. 한 6층까지는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우크라이나 가서 6층까지 모듈러 주택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본격적인 복구를 하기 전에 임시로 묵을 숙소라든지 임시로 들어갈 관공서,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은 모듈러 주택으로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국내에서 모듈러 주택 관련 어쨌든 1등 대장주라고 찾자면 SY랑 범양, 건영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걸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결국에는 산업용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시장에서 이 종목이 수혜주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진 건설 로봇, 그리고 SY 스틸텍, 요거는 건물을 질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테크 플레이트를 만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금속용 테크 플레이트를 만드는데 요게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감도 더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테크플레이트는 나무가 아니라 이 금속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로 짓는 건물이 아닌 이제 정식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테크플레이트가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SY 스틸텍 당연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SG가 그래도 꽤 복구 건설 수요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흔히 말하는 좀 수혜가 명확하지 않냐 싶은데요. 왜냐하면 S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아스콘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소재거든요. 결국에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해야 된다. 재건해야 되면 결국은 도로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아스콘은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 SG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으로의 또 아스콘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기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이 아스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 관련 쪽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그러니까 이번에 러우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유럽 내에서 밀 생산이 30%나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우크라이나를 보고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밀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국가인 만큼 재건 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건 농업 쪽에도 저는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뢰를 걷어내고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다 걷어내고 났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개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초기에 들어갈 때는 트랙터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밭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밭을 갈아엎을 때 트랙터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또 트랙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트랙터는 이제 앞에 툴만 바꾸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트랙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동과 그 다음에 TYM이 우리나라에서 또 유럽으로 또 수출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또 만들어 놨다라는 거. 이건 역시도 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동은 실질적으로 유럽에 또 트랙터를 판매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그러니까 트랙터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대동과 TIM이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원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 슈퍼 중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쪽을 또 한번 섹터를 설명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또 다음 영상 슈퍼의 P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수혜 섹터 분석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